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식 믿고 아파트 한 채 넘겨줬더니 이제는 문도 못 열고 들어갑니다. 슬프고도 씁쓸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행복한 노후 정보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 후 후회하게 된 사연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과연 노후에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식에게 집 해줬다가 나가달라는 소리 들은 72세 어머니.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던 72세 김순자 가명씨.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 한 채를 장남에게 증여해 주었습니다. 얘야, 이 집은 내 이름으로 해두자. 엄마 아빠는 나중에 편하게 살면 돼.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며느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어머니는 요양원 가실 생각 없으세요? 말 그대로 집은 자식의 것이 되었고 어머니는 세입자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지인의 단칸방에 얹혀 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쫓겨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등기만 잠깐 돌려놨다가 되돌릴 수 없었던 실수. 대구에 사는 이모 씨는 아들 부부의 세금 혜택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죠. 하지만 증여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이혼했고 전 며느리는 아파트 절반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이 서류상으로는 남남이 된 전 며느리의 몫이 되어버렸다니. 이 씨는 지금도 해당 아파트를 두고 소송 중입니다. 집 한 채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다는 회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3. 효도 계약서 써놓고도 쫓겨난 사례. 경기도 일산의 박정래 가명씨는 현명했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조건부 증여 조항을 넣었습니다. 부모가 별세 전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비를 매월 일정 수준 지급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들은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박 씨가 집에 머무는 것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법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증여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 있어 소송은 길어지고 건강은 무너졌습니다. 종이에 도장 찍는다고 마음까지 찍히는 건 아니더라고요. 4.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처럼 집을 자식에게 물려준 후 후회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계약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결혼하고 경제적 압박에 놓이고 그 속에서 부모는 점점 부담이 되어 갑니다. 또한 한 번 명의가 넘어간 집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증여는 되지만 증여 취소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사망하거나 이혼할 경우 그 재산은 배우자나 손주에게 법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부모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는 동거인이 됩니다. 5. 현실에서 조심해야 할 법적 쟁점. 증여는 되돌리기 어렵다. 증여 후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 단, 중대한 불효행위 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도 함정이 있다. 절세용으로 많이 쓰이는 공동명의는 이혼이나 사망 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다. 엄마, 걱정 마. 평생 같이 살자. 라는 말은 따뜻하지만 법정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증여 후 배우자의 영향력. 아들과 좋던 사이도 며느리 등장 후 상황이 바뀌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며느리도 공동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자식이 정말 효자라면 증여 안 받아도 부모를 모십니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자식이 효자면 집이 없어도 모시고 불효자면 집을 줘도 내쫓는다. 재산은 효도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재산이 자식의 욕심을 자극해 가족 간 갈등을 더 키우는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7. 현명한 부모들의 선택.
이제는 조건부 증여 혹은 신탁. 요즘은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신탁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자식에게 주되 살아있는 동안은 부모가 거주권을 가지며 자식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또는 유언 대용 신탁, 주거권 등기부 설정, 사전증여 계약서 작성 등도 활용됩니다. 이런 절차는 복잡하지만 최소한 내가 쫓겨나는 일을 막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8.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날 방송에 한 어르신이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나를 버릴 거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그런데 결국 내가 그렇게 키운 거더라. 믿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 법과 계약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믿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자기 몸이 불편해도 이 집은 네가 가져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가 외롭고 궁핍한 이유는 미리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 마무리하며 당신의 집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주는 것, 나눠주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집에 당신의 인생이 깃들어 있다면 그만큼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의 집은 절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 정보였습니다. 혹시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집 한 채가 평생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